저희가 그러면 상품 등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죠. 상품 등록할 건데 상품 등록은 어떻게 해야 돼? 네. 상품 등록하려면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상품 등록할 때요. 상품명을 정해야 돼요. 상품명을 정해요. 알겠죠? 상품명. 상품 이름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PC 콜라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PC 콜라겐이라고 하는 그 상품명의 대표 키워드가 PC 콜라겐이겠죠. 대표 키워드를 맨 앞에다 써요, 여러분. 상품명을 정할 때 제일 큰 거 있잖아요. 만약에 가을 원피스 그러면 가을 원피스가 대표 키워드예요. 네. 그러면 상품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대표 키워드가. 그러면 대표 키워드를 쓰고 어, 우리가 중분류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그 다음에 쓰면 돼요. 대표 키워드를 쓰고 그 다음에 중분류 해당되는 소분류 이렇게 나가면서 세분류라고 그러거든요. 그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연관 키워드가 들어갈 거예요. 대표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PC 콜라겐 그랬으면 PC 콜라겐 말고 그 키워드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PC 콜라겐에 연관된 게 뭐가 있냐. 그 연관된 키워드 중에 큰 거서부터 작은 거로 이렇게 키워드를 해나가는 게 좋다는 거죠. 예. 무슨 얘기 알겠죠? 예. 소비자들이 검색할 때 PC 콜라겐 그걸 제일 많이 검색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산양류 단백질 그랬어. 그럼 산양류 단백질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대표 키워드예요. 그러면 산양류 단백질에 어떤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세분류되는 거는 뭘까냐면 해썹 인증 막 이런 것도 들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뭐 100%뭐 예, 그죠? 원액 뭐 이런 거 들어가도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품명 정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 예. 분분류 큰 거에서 가장 많이 입력하는 대표 키워드로부터 점점 줄여나가면서 세분화된 거 쓰면 되는데 이 세분화된 거 맨 마지막에 쓰는 거는요. 몇 그램 이것도 괜찮아요. 300g 고구마 10k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과 5kg 뭐 이런 거. 그게 세부 키워드지 뭐. 예.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세분화된 거. 예. 상품을 대표 설명해 주는 거죠. 큰 거에서 작은 순으로 쭉 나열해 가면서 상품명을 만들어. 그래야지 얘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네. 이 통화 괜찮으세요? 저기 동네 알바 보고 전화드리는데. 네, 제가 필요에 의해서 알바를 일하는 거를 좀 얘기를 했는데 예, 거기서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뭐 쇼핑몰도 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래서 예. 여러분 이 상품 등록은 이해되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상품명에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정하시면 되고 아까 여기 제가 얘기할 때 연관 키워드도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연관 키워드를 큰 거에서 작은 순으로 나열하라. 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실제 상품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써나간다. 그리고 어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쓰는 거죠. 장점이 될 만한 거. 예? 상품에 어필하는 거 있잖아요. 이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서 뭐가 좋아. 차별화가 다른 거보다는 이게 여기 장점이 있어. 이런 거를 호소하는 겁니다. 고객한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 상품이 이게 좋아. 그러니까 이거 이런 특징이 있어. 라고 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이름만 뭐 예를 들어서 포스트 바이오틱스 막 이렇게 이름만 딱 써놨어요. 제목만. 그러면 호소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는 이 이름이 뭔데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뭐를 받았어 뭐 인증도 받고 뭐도 했어 그죠? 예, 첨가물은 없어 아무것도 무야 100%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써주는 거죠. 고객의 설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상품에 녹여서 거기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상품을 뭐를 검색해서 산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검색해서 사지 쇼핑에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다 보고 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길었네요 설명이. 상품명이 일단 중요해서 상품명을 만드는 거 작업을 해야 되고요. 상품명을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아래쪽에 뭐가 들어가냐면 상품 이미지 볼 거예요. 상품 이미지 보잖아요. 상품 이미지 중요하지. 사진 보고 사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만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상품명은 어떤 상품명 이미지가 좋을지 대표 이미지는 뭐로 할지 추가 이미지는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표 이미지, 추가 이미지 그리고 상세 설명은 어떤 게 들어가는 게 좋은지도 어떤 내용을 먼저 넣으면 좋아요. 소비자에게 어떤 거를 설명을 먼저 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 상품에 대한 거를 조금 여러 번 알고 있어야 돼요. 상품을 모르면요. 상품을 어렵죠. 판매하기가. 이 상품은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상품 설명에 넣어줘야 돼요. 상품 이미지는. 예. 그래서 상품 이미지를 어떻게 해요? 상세 설명을 잘한다.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입력한다. 대표 이미지하고 추가 이미지가 있고 상세 설명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다른 상품, 타 상품의 타 상품을 비교했을 때 장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장점을 먼저 어필하는 내용의 글을 입력하는 게 좋아요. 아니 어필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누가 사요? 예. 가격은 뭐 싸다고 그죠? 가격을 너무 싸게 하면 마진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비슷하더라도 이게 뭐가 비교했을 때 이거 괜찮다. 원피스는 원피스도 종류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다. 이거 해줘야지. 예.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사진으로 상세 설명할 때 넣어주라고요. 여기다. 예. 여기다가 이 글 같은 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 대표 이미지는 그 사진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해당되는 거. 자, 이게 이제 상품 이미지까지 다 됐으면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는데 판매가죠. 판매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판매가는 내가 정해야 되잖아요. 공급가가 있겠지. 공급가. 내가 물건을 떼오는 가격이 있잖아요. 도매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도매가. 공급을 받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급가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공급가가 들어갈 거고 공급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급가에다가 뭐를 더해요? 수수료가 들어갈 거예요. 수수료가 들어가지. 그러면 네이버 같은 건 한 3%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수수료. 네이버 한 3% 정도 보시면 되고 공급가가 10,000원이야. 그러면 공급가 10,000원에다가 수수료를 더해줘야지. 예, 그러면 거기 3%야. 그러면 뭐 300원이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배송비는 따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배송비를 넣으려면 되는데 배송비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우리는 비사업자니까 사업자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뭐 사업자긴 한데 여러분들은 사업자 아니잖아요. 그럼 사업자 아니면 세금 신고 같은 거 아니에요? 세금 신고 들어갈 때 우리는 부가세라든지 소득세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들어갈 때 세금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한 2% 3% 정도 보시면 돼요. 일단은 세금 정도 판매가에서. 예.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내가 물건을 공급받는 거하고 판매가의 차익이 있잖아요. 그 차익에 세금을 내는 거지 다 내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 사업자 등록하면 간인 사업자로 등록하니까 그죠? 예.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죠? 그러면 공급가 만약에 10,000원이라고 했다 봐요. 10,000원이라고 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수수료 한 3%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금에 대한 거 한 3% 잡습니다. 간인 사업자고요. 일반 사업자하고 달라요, 여러분. 법인 사업자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법인 사업자도 다르고요. 예. 해외 사업자도 있고요. 이거 종류가 달라서 이렇게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배송비 이런 거 들어가죠. 그래서 배송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근데 배송비는 우리가 따로 받잖아요. 공급받을 때 공급가가 있고요. 그죠? 10,000원의 공급을 받았어. 근데 공급받을 때도 우리가 배송비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소비자한테 배송비 받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배송비는 빼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3% 이렇게 하면은 6%잖아요. 그러면 600원이 되겠죠. 그죠? 10,000원에 600원 그러면 1,600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가 1,600원은 최소한 넘어들은 마진이 있어야 될 거예요. 마진. 몇 프로 마진 할 거야? 세금 들어갔고요. 여기 배송비 지울게요. 마진 얼마 볼 거야? 그럼 마진은 나는 한 20% 마진 할 거야. 그러면 더해서 20% 들어가야지. 10,000원에 20%면 2,000원이잖아요. 그죠? 2,000원이죠? 그럼 12,000원 얼마야? 600원이 되는 거지. 예. 12,600원 아니에요. 12,600원은 넘어야 돼. 그래서 이걸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12,000 얼마? 600원이 뭐예요? 판매가로 정해도 되는 거죠. 알겠죠? 정할 때. 예. 이해되죠? 예. 네, 너무 조용하니까 질문도 없고 오늘 너무 조용해요, 여러분. 예. 예, 소리 하나 없습니다. 네, 잘 듣고는 있는 거죠. 예, 궁금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질문이 없고 조용하니까요. 네. 그래서 12,600원인데 보통 뭐 30% 잡으면 이게 13,600원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봐야 될까요? 이런 거는 이거는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다른 데서는 이거 얼마 파는지를 봐야 돼요. 네이버 들어갔는데 내가 물리는 상품이 너무 싸게 팔아. 그럼 내가 높게 팔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 네이버는 가격 비교 사이트니까. 무조건 싸게 팔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너무 싸게 이렇게 하면 다른 거하고 뭐 마진 적게 남고요. 다른 상품이 싸면 내 거 더 싸게는 못하지. 마진 때문에. 그죠? 저는 그거는 반대거든요. 예. 네. 알겠죠? 그 마진 계산하고 배송비 별도입니다. 배송비는 배송비는요. 예, 여기서 받고요. 공급업체에서 내가 배송비를 내가 내야 되고 고객한테는 배송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그냥 하시면 돼요. 예. 배송비 보통 얼마냐면 요즘에 2,500원 배송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 2,500원 배송비는 없고요. 2,700원이나 3,000원 합니다. 여러분 뭐 쇼핑 해보셨을 거예요. 기본이 2,500원에서 얼마라고요? 3,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판매가 정하는 거 알겠죠? 상품명, 상품 이미지, 판매가 이렇게 가는 거. 그럼 뭐 요건 이제 다 정한 거거든요. 다 정했어요.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거 정하면 특별하게 뭐 없어요. 상품 옵션이 있으면 옵션인데 선택사항이거든요. 상품을 뭐 선택해서 사는 거 있잖아요. 선택해서. 옵션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옵션 정하는 거 일단 생각해야 돼요. 옵션이 있으면 옵션 생각해야 됩니다. 의류 같은 거는 사이즈별이 있잖아요. 사이즈 넣어줘야 돼. 고객이 옷 살 때
뭐 얼마짜리예요? 저는 뭐 예, 105 입어요.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이즈 먼저 가야 돼요. 의류는. 식품이나 뭐 이런 거는 용량 먼저 해야 돼요. 뭐 나는 3kg 살 거야. 뭐 사과 5kg야, 3kg야. 뭐 고구마는 몇 킬로야? 3kg야, 5kg야. 포도 몇 킬로야? 예, 뭐 10kg야, 5kg야, 3kg.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에 옵션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지. 색상은 무슨 색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상품이 옵션이 있으면 옵션 생각해 줘야 돼. 한 병이야, 두 병이야, 세 병이야. 막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러면 그 선택하는 거 일단 체크를 해줘야지. 옵션 되게 중요해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골라서 해야 되니까 고객이. 특별하게 문제 없죠. 이런 것들 이렇게 그죠? 우리가 쇼핑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싼 거 한번 찾아가지고 주문해봐라. 그러면 한 2주 정도면 온다. 뭐 10일 되면 예. 쌉니다. 거기 훨씬 더 싸니까. 이런 거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상품 등록할 때 주의할 점이 뭐이냐? 제가 얘기한 거는 뭐 요 정도 얘기해 드린 거고요. 배송 관리가 필요하겠죠. 배송 정보. 배송 정보. 배송 정보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택배사가 들어가면서 뭐가 들어가겠죠. 택배사가 어디 뭐 CJ 뭐야, 예, 뭐 롯데야, 뭐 예, 그죠? 한진이야, 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택배사 선택해야 되고요. 출고지 이게 어디서 나가? 예, 출고지가 어디야? 네, 출고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출고 들어갔으면은 출고된 거 말고 반품했을 때 반품 교환할 때는 어디야? 뭐 이런 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주소가 들어가는 거지, 주소. 출고지, 주소. 반품 교환 주소가 들어가죠. 그죠? 예, 그런 거 들어가겠죠. 뭐 당연히 따라오는 거 뭘까요, 여러분? 배송비는 얼마지? 배송비 2,700원인가 3,000원인가 이런 거 정보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를 상품 올릴 때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예. 상품을 등록하잖아요. 그때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예. 나 배송비 얼마로 하지? 택배사 이게 어디지? 출고 어디서 하지? 주소가 어디지? 교환 반품 들어오면 어디에서 반품 들어 하는 거지? 이런 거. 아 이게 상품의 옵션이 뭐지? 이런 거. 그죠? 예. 이거 모르면 못 올리지. 못 올립니다. 여러분. 예. 당연히 못 올리지. 이런 거 모르면 어떻게 올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볼 때, 상품명하고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그죠? 상품 이미지가 있고, 설명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인지도 체크해야 되고, 그죠? 예. 그리고 가격에서는 뭐뭐 들어가서 우리가 판매가로 정한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지. 예, 예. 저 세금에 대한 거, 간이가세 세금에 대한 거 얘기해 드린 거, 일반 가세는 더 비싸요, 여러분. 일반 가세자는 더 비싸요. 예, 달라요. 예. 부가세도, 간이가세는 부가세 면세도 되거든요. 예, 여러분, 그런 것도. 예, 예. 배송 정보가 들어가고, 아, 이제 거기까지 하면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하면 돼요. 예, 거기까지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화번호 이름 입력하는 게 있어요. 고객센터 전화번호 이런 건데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 A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객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전화번호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입력해줘야지. 내가 뭐가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거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전화번호 이렇게 쓰는 거야. 핸드폰 연락처를 남겨놔야 돼요. 그러면 핸드폰을 여기다 적어놔야지. 고객이 물건에서 궁금한 점을 여기로 일로 하는 거예요. 전화로. 네. 연락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음. 그러면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하겠죠. 그죠? 네. 예. 여기 중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뭐좀 하나만 더 얘기하고 요거는 마무리할게요. 등록에 대한 거는
여기 이제 상품 속성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상품 속성. 그리고 여덟 번째는 상품 정보, 상품 정보 제공 고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까지 들어가면 상품 등록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예, 뭐 짜잘구리예요. 상품 몇 개야? 상품 수량 몇 개야?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는 뭐 특별하게 문제될 소지는 없으니까. 그 대신 상품 속성은 뭐지? 이런 걸 알아요. 뭐로 만들었어요? 얘는 원재료가 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원재료가 뭐야? 원재료. 응? 응. 얘는 뭐로 만들었지? 이런 거. 원재료가 뭐야? 예? 원산지는 어디지? 얘는 어디 원산지 어디서 만들어서 오는 거야? 예. 재료는 뭐지? 이런 거. 원산지는 국내산이야. 이게 수입산이야, 국내산이야.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만든 소재가 뭐야? 예, 재료 안에 들어가 있는 뭐로 만들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상품 속성은 유의해야죠. 중요한 거잖아요. 예, 예. 상품 속성. 상품 정보 제공 고시는 법이야, 법. 전자상거래 관련된 법이에요. 전자상거래 관련 뭐라고요? 법, 예, 법입니다. 내가 이거는 반품해 줄 거야. 하면 내가 7일 이내, 7일 이내, 7일 이내 뭐 해 줄 거야. 그러면 7일 이내에 뭐 할 수 있어? 반품 교환 이런 거 다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해 주는 거. 법에 의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소비자가 이런 권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법으로 만들어진 거. 그게 뭐예요? 상품 정보 제공 고시죠. 거기까지가 상품 등록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